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석이 아니네. 설 명절 마지막 날. 선생님도 한 하루 정도는 쉬었고, 이렇게 또 나와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은 그날 수업을 빠진 친구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업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친구들이 복습 영상으로 보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런 소설의 기본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남겨놓는 것이 이제 서술자와 시점인데, 이게 이제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쯤 가면 헷갈리지 않는데, 우리가 소설을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잘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는, 그러니까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이거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이 인물들이 사건을 일으키고, 그죠? 그것을 그냥 보여주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관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그 자체로 극문학이 됩니다. 극문학, 희곡, 시나리오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서술자가 이 장면을 보고 우리한테 말을 해주면 그때부터는 서사, 소설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술자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이 서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 그 소설을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서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말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화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이제 서술을 해준다 해서 서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보겠습니다. 인물 중에 요 인물들은 뭐냐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주된 사건을 일으키는 그 사건의 중심이죠.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박보검이나 아이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엑스트라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조연 배우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크게 역할이 크지 않죠. 그 사건에서. 그러니까 중심 사건에 좀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변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변 인물.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주된 사건의 주인공인 사람이 서술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자기가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사건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게 되냐면 내가 말이야 저번에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고 작품에서 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인칭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거는 작품 속의 인물인 주인공이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뭐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서술자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인물이 아니고 한 인물이에요. 바로 주인공이 되는 한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약간 일기처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내용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좀 주관적이란 말이 어려우면 이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 나빠. 그러면 그냥 내가 기분 나빠. 뭐 아니면 이 마우스 예쁜 것 같아요? 선생님 솔직히 별로 안 예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별로 예쁘지 않은 마우스가 있었어.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만 알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주인공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 둘이가 뭐 좋아하는 내용이다 했을 때 또 다른 주인공의 마음은 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친구가 서술자인 거예요. 주변 인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뭐 언니의 연애사를 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언니하고 언니 남자친구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주된 사건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인데 주변 인물인 내가 그걸 관찰하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도 나라는 말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 안에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인공이 아니니까 좀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가 바로 이 친구가 서술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관찰자냐면 작품 속에 나는 맞지만 중심인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중심인물은 다시 말하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관찰해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1번보다는 정보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 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판단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뭐 내가 보이는 것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찰한 내용만 전달하니까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 그러니까 뭐 주인공, 가장 중요한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서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적어보겠습니다. 정보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소설에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자, 독자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독자의 상상력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얘기해주면 솔직히 상상할 게 없잖아. 근데 얘기를 다 안 해주다 보니까 상상할 부분이 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 인물들,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한다? 전달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제한적인 정보 때문에 우리가 조금 독자지만, 우리는 독자잖아요. 전달을 받는.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읽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작품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뭐라고 합니까? 1인칭이라고 지금 붙여져 있고, 주인공이냐, 아니면 주변 인물이냐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술자가 요 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작품 속에 있느냐 했을 때 네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는 여러분 1인칭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1인칭 시점이 됩니다. 왜? 나라는 말을 쓰게 되니까. 요까지.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3번, 4번인데 3번, 4번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잠시만요. 지우개를 한번 가져와서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일단 작품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작품 속의 인물들이 얘기를 전달하면 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라는 말은 서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내가라는 말을 내가 어제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는데 여러분 요 큰 따옴표가 붙어 있는 것은 서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발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발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나는 상관이 없고 서술, 그러니까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에서 나라는 말이 나오면 1인칭이고 나오지 않으면 3인칭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작품 안에서 없는 사람들이 전달을 하게 되면 약간 카메라 느낌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건의 중심 인물이든 주변 인물이든 인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녀가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두 명이 서술자가 되면 일단은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자, 보통은 이제 그녀가, 그가 이게 3인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3인칭이 됩니다. 자, 이때 이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보면 말하는 사람이 서술자잖아요. 자, 이때 자, 먼저 3번입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무대는 전부 가짜잖아요. 소설은 허구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 이 무대 위의 세계는 작가가 만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실은 신이죠. 왜 신이냐면 이 무대를 만든 사람이니까, 이 연극 자체를, 이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우리 신은 왜 이런 말 쓰잖아요, 얘들아.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무슨 뜻이냐면 모든 전자예요. 모든 거. 지는 안다 이 뜻입니다. 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전능, 모든 것을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전지적이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전지적이야. 모든 걸 다 아는 분이 누구야? 이 세계에선 작가입니다. 작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가보겠습니다. 전지적, 모든 걸 다 아는 작가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작품 밖의 저술자인 작가가 모르는 일이 없는, 자, 보세요. 별표, 신처럼 인물의 행동, 속마음, 과거의 사건, 뭐 이 사람의 어떤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까지 다 알고 서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가 사건의 모든 부분, 인물의 모든 인물들의 내면까지 알려주므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부분은 좀 적어요. 아까 누구하고 반대가 되죠? 1인칭 관찰자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 얘기해줘요. 영희는 사실 이래서 철수가 싫었다. 철수는 이래서 영희가 좋았다. 근데 두 사람은 만나기 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좀 편하긴 해. 왜 편하냐면 얘기를 다 해주니까. 하지만 우리가 재미는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설 읽기가 좀 힘든 분들은, 힘든 친구들은 전적 작가 시점이 좋을 거예요. 왜냐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신과 같은 서술자가
원래 작가가 그래.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작품 밖에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찍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소설은 이 시점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작가가 쓰기에 가장 편한 시점이라고 보거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여기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신이잖아. 그래서 다 보잖아. 지금 모든 걸 다 아는 상태에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이야. 인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3인칭은 3인칭이 맞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관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인간이라는 거는 심리를 다 모른다는 거거든요. 즉 자기가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사실 우리의 시점이죠. 선생님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수업 시간에 친구들한테 그런 말 했거든. 아니 내가 이 마음을 알아? 모르잖아. 내 마음밖에 모르잖아. 그럼 내가 이 친구 마음을 알아? 모르지. 표정밖에 모르지. 표정 보면 조금 기분이 안 좋구나 좋구나 아는 거지. 사실 어제 조금 선생님이 좀 다툼이 좀 있었는데 집에서 다툼을 좀 하면서 되게 답답한 거야. 왜냐면 상대방 마음을 좀 알면 내가 좀 되게 대응을 할 건데 모르겠어. 지금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 뭐 얼굴이 조금 표정이 평소랑 다르게 굳어 있고 눈을 착 내리깔고 있고 내가 받는 그대로 그러면서 보통은 좀 더 뭔가를 먹으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나 피곤하니까 좀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아니면 아빠가 화난 게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에요. 신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둘이 헷갈릴 수 있어. 주변 인물 아니에요? 아니죠. 바깥에 있는 서술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요 둘의 차이는 사실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거든요. 내면 심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면 인간이 서술하는 것이고 알면 신이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시점은요 살짝 아는 척을 해버려요. 왜냐면 원래 작가는 신이잖아 이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살짝 나오기 때문에 요건 중1들한테 가르치긴 조금 어려운데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요 시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알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만.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작품 밖의 작가가 관찰자가 됐어. 신이 아니야. 인간이 되어서 인물의 행동과 사건을 자 보세요. 객관적으로 전달해.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찍듯이 진짜 속마음 모르고 그냥 보여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가 밖에서 관찰한 내용만 전달하니까 상대적으로 독자가 사건이나 인물의 내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상할 부분이 많아지죠. 뭐가 비슷해요? 바로 이 두 관찰자 시점들은 좀 전달하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상상력이 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문제는 내가 조금 똑똑하지 못하면 독자가 못 따라가요, 이거는. 왜냐면 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쉬운 거는 1번과 3번이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얘기는 다 해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느냐 했을 때 다시 정리해야 되겠네. 자, 있습니다 하면 1인칭이에요. 이때는 뭐라 했습니까? 서술자가 인물이라 했습니다. 그죠? 자, 아니요 하면 뭐가 됩니까? 3인칭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중심 인물인가? 네 하면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고요. 아니요, 내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할 뿐이에요. 내가 인물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입니다. 4명까지 서술 다 할 수 있느냐? 내가 신이냐? 했을 때 저 신 맞아요 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고요. 아니요, 저는 인물의 4명까지는 설명을 다 못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거든요. 되면 바로 3인칭 원래는 작가 관찰자라고 하거든요. 작가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중1 때부터 끊임없이 소설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물어요. 이게 시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차라리 앞으로는 찾는 것이 더 낫겠죠. 계속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는 작품이 2개밖에 없는데 좀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쌤하고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시점을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는 부분 있죠.
빈 종이를 달라고 해서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빈 종이에 적어보고 그리고 작품을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잠깐 동안. 자, 영상 잠깐 멈추고 하세요. 자, 멈추고 했으니까, 자, 이제 작품을 하면서 보면서 선생님하고 이제 이 서술자 위치를 한번 찾아볼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수업에 참여했는 친구들은 이 대충 알 겁니다. 이 내용이. 하늘을 말 것만 현덕 작가의 작품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제 돈 가진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건 뭐라 했습니까? 선생님이 발화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는 발화, 말을 합니다. 따옴표가 이렇게 있죠. 뭐? 라고 물어요. 하고 수만이는, 자, 인물입니다. 수만이라는 인물. 의외라는 듯 눈이 동그래지다가 금세 능청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 나라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수만이의 뭐 심리를 서술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죠? 가보니까 너 혼자 두고 쓰단 말이지? 그러지 말고 어서 가자. 그러니까 정말 없어. 지금 내가 어디 던져주고 오는 길이야. 공하고 쌍안경도 버리고. 하고 문기는 또 인물입니다. 증거를 보이느라고 이쪽 저쪽 주머니를 털어 보이는 것이나 수만이는 흥하고 코웃음을 칩니다. 야, 누구는 너만 못약은 줄 아니? 하고 연신 빈정대요. 자, 아직까지 나라는 말이 안 나오죠. 자, 문기는 어떻게 변명할지 몰라서 쳐다만 보다가 고기를 떨어뜨리고 울상을 해요. 아니야 뭐 이러는 거죠. 그죠? 지금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내려가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자, 볼게. 자, 하고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죠? 집안엔 아무도 없고 잔돈 얼마와 뭐가 놓여있고 문 밖에는 수만이가 돈을 가지고 나오고 서있고. 자, 여기서 문기는 보세요. 두 번째 허물을 범하고 말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얘가 무슨 허물을 범하는지. 근데 자기가 다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말은 없고 지금 누가 봐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기와 수만이를 관찰도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걸음이 풀이 죽는다. 그리고 문기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까지 모든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 볼까? 문기는 떳떳이 얼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배심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러면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문기가 뭐가 있어요, 지금? 심리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자, 작품 밖에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문기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데서 문기하고 수만이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얘들의 심리까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이 작가가 어디까지 지금 이게 작가 아니죠. 이 서술자가 어디까지 서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 안에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지울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느껴집니까?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조금 안에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프린트를 새로 받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내용이랑 책 내용이랑 다른데 프린트가 없으면 프린트를 받아야 됩니다. 프린트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나기라는 작품입니다. 선생님, 요건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선생님 중학교 때, 중1 때는 지금처럼 뭐 출판사마다 교과서가 뭐 이렇게 막 나뉘어가지고 선택하고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를 선택하는지 이렇게 막 결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국정교과서였거든. 전국에 중1은 다 똑같은 교과서를 썼어요. 국어교과서든 그 모든 교과서를. 그때 1학년 1학기에 나오는 소설이 바로 황순원의 소나기였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이가 같은 비슷한 세대는 그냥 중학교 1학년 딱 1학기 들어가면 소설로는 무조건 소나기라는 작품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실 마지막에 가면 굉장히 슬프거든. 첫사랑이야, 두 사람이. 근데 결국은 소녀가 죽어. 그리고 이제 끝나는 내용인데 스포일러인가 이거. 자,
이것 때문에 그런지 한국인들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뭐 선입견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감수성 예민한 그 14살 때 이런 소설을 배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읽을 때 좀 재미있다 생각을 하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건 공부야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재미가 없거든. 자, 한번 가볼게요. 이름 안 나옵니다. 이 소설은. 자, 저만치 허수아비가 서 있어. 그때 소녀가 인물이죠. 그리로 달려가요. 그 뒤를 소년도 달렸어. 오늘 같은 날에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렸다가 아니에요.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라는 거는 짐작이죠. 짐작이지 이거는 실제로 소녀는 이런 날 사실 집에 가서 일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소녀 따라 놀러 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잊어버려야 돼. 나는 얘랑 놀 거야.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짐작이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가니까 소녀의 겉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힌다. 쪽빛은 파란색입니다. 한껏 깬 가은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 매물돈다 이래요. 자, 이 부분까지 보니까 인물은 소년과 소녀인데 일단 나라는 말이 없고 여기든 어쨌든 이 지금 내가 보이는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이랑 뭐가 다르냐면 앞에는 문기는 이랬다, 수만이는 이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그게 아니야. 그냥 그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 이런 소설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인간도 할 수 있죠. 내가 예를 들면 어제 어쨌든 상대방이 화가 났다는 건 알고 있었잖아, 선생님이. 근데 정확한 마음을 몰랐던 거지. 시는 정확한 마음을 알지만 인간은 짐작만 할 뿐. 그럼 그대로 전달하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인간이 전달하는 게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요거는 발화라고 얘기했어요. 서술이 아니에요.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은 더 맛있어. 하나 먹어봤으면 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2개를 뽑아왔어.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밑이 덜 익었다는 거예요. 잎을 비틀어 내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밑을 건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또 봐. 먹어야 한다는 듯이 그러니까 먹어야 한다라고 소녀는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줘놓고는 자기가 다 꺼내서 먼저 베어 문 다음에 손톱으로 이렇게 까요. 껍질을 벗겨 우적 깨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맵고 치려. 이렇게 소녀는 사실은 서울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생무를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집어 던지고 말아. 근데 웃긴 게 소녀는 원래 잘 먹거든. 근데 참 맛없어 못 먹겠다 하고 소년이 더 멀리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원래 잘 먹어놓고 그죠. 자, 어쨌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 아직까지도 어떤 심리 혹은 얘들이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바로 인간의 입장이죠. 그래서 얘는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물론 얘는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소년과 소녀의 심리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이 친구는 약간 여기서 신과 같은 입장에서 모든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설명하고 있는 인간의 입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또 지금 지울 동안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요게 앞에 나오는 그 하늘은 말 것만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제 1인칭 시점 2개로 가겠습니다. 자, 1인칭 시점 1 소설 2개는 프린트를 받으셔야 돼요. 자, 가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사랑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이에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가니까 엄마 불러요.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서술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떠들지 마라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보세요. 나라는 말로 썩 좋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볼게. 어머니 나오고 사랑 아저씨는 사랑방이라고 이제 보통 남자들은 사랑방에 거처하고 여자들은 안방에 거처하거든요. 그래서 사랑방이라는 이제 그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거처한 아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숙한 우리 집에 월세를 내고 이제 사는 어떤 새 들어 사는 아저씨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샀대. 응? 잠깐만.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 좋아한대 하니까 떠들지 마라 해놓고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 사게 되었다는 거는 저 아저씨를 위해서 산 게 아닐까요?
어쨌든, 자, 달걀 장수 노판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많이 산다. 20알도 사고, 그래서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그래,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나 또 나오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랬어? 자기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사실 이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없이 혼자 살거든요. 근데 나이가 선생님처럼 막 많은 게 아니야. 20살쯤 돼요. 22살 이 정도 돼요. 이때 6살 딸을 두고 옛날에 일찍 결혼했으니까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의 친구인 어떤 이제 학교 선생님인 사랑 아저씨가 부임을 해오면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둘이 약간 썸 타는 느낌 느껴져요? 근데 그 안에 얘가 있죠. 지금 엄마하고 아저씨의 썸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얘가 오키거든요. 사실 그 이제 과부의 딸인데 걔가 지금 보고 관찰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여기서 뭐예요? 달걀도 얻어먹고 엄마한테 말도 전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계속.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해해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의 외삼촌은 누굽니까? 엄마의 남동생입니다.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평생 물었나 봐.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진짜? 아니죠. 약간 이런 거죠. 오키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좀 대놓고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외삼촌은 좀 알만하니까 이제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거죠. 약간은 뭐 이제 막 이렇게 애한테 엄마 뭐 해? 뭐 엄마 지금 방에서 뭐 해? 뭐 하다가 엄마는 얘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막 얘기해주면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뭐 좋아하셔? 이러다가 외삼촌 딱 오면 외삼촌 좀 컸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오키가 무서워하나 봐요라고 전달해요. 확실히 전달을 잘 못해주죠, 정보를. 우린 아는 거 압니다, 그죠? 자,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를 방 안에 가두어 놓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는 어머니는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려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 어머니는 화를 안 내요. 안 내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가라면서 머리를 빗겨줍니다. 왜요? 가지 말아야 놓고 어머니도 관심이 있죠. 지금 이거 느꼈습니까? 자, 내가 여기 있어요. 나는 오키야. 6살이고 우리 엄마하고 아저씨가 나는 좋아. 근데 이 둘이 약간 썸 타는 건데 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리한테 전달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적을게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확실히 3인칭과 다르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지금. 자, 선생님이 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 또 다음 거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그전 거를 좀 읽어보세요, 지금. 쉬지 말고. 자, 이제 마지막 소설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옥수수 뺑소니. 선생님도 이제 사실 이 작품은 유명한 작품도 아니고 최근에 교육과정에 들어간 작품이라 가지고 정확하긴 모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쫙 순간 등이 번쩍했다. 따라잡혀 한 대 맞은 것이다. 으악, 등이 불타오른다. 아픈가 봐. 이렇게 된 이상 체면을 차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어서서 온몸으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1단짜리 자전거로 녀석에게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 이걸로 1단짜리 자전거는 그게 좋은 자전거가 아닌데, 그죠? 잠시 재준이와 벌어지는 것 같더니 재준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등은 언제나 화끈거렸다. 또 얻어맞을 생각을 하니 간담이 서늘했다. 이건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자기 얘기를 하네요. 뭔가 시합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시합 중이에요. 머리고 등짝이 영신 얻어 터지기 전에 나만의 솜씨로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다시 내 뒷바퀴와 녀석의 앞바퀴가 마주치려는 찰나 브레이크를 잡으며 왼쪽으로 꺾었다. 그런데 빵! 갑자기 트럭 경적 소리가 뒤통수를 찔렀다. 그와 동시에 끼익 소리가 나며 트럭이 내 옆을 스쳤다. 나는 화들짝 놀라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꺾었다. 하지만 당황한 나머지 너무 크게 꺾고 말았다. 오, 야! 사색이 된 재준이. 재준이의 심리는 모르겠고요. 상태는 얼굴이 하였어. 야야! 하면서 막 이렇게 얼굴이 하얘진 거죠. 사색이 됐다라는 거는. 목소리와 동시에 나는 보온 안간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자전거에서 떨어져? 큰일 났네. 사고 났다 얘들아. 그지? 대굴대굴 굴렀다. 절대 자전거 위험하게 타면 안 돼. 알겠지? 자, 봐봐라. 순간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학생 괜찮아? 새 뚜껑이 깨질 듯한 찡찡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어느새 아저씨가 차를 갓길을 세우고 이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나는 상체를 이렇게 세웠다. 일어나지 말고 누워있어 학생. 창피해 죽겠는데 여기서 누워있으라니. 아니, 누워있어야지 지금 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는데. 나는 멀쩡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벌떡 일어났다. 자, 나라는 말이 군데군데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자전거가 사고 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옥수수 뺑소니야, 뺑소니. 얘가 주인공 맞죠? 재준이하고 난 거 같고 아저씨하고 나든지. 지금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이야기래. 중간중간에 뭐냐면 자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 이건 자존심 문제야. 뭐 이런 거. 자, 1인칭 뭡니까? 이게 바로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느껴야 돼요. 좀 전에 봤던 사랑 손님과 어머니하고 이 작품의 차이는 작품 속에 내가 있는데 중심 사건에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 그거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봐서는 몰라요. 왜 바로 봐서 모르냐면 중심 사건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시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라는 말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읽어봐서 요게 중심 사건, 이 갈등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 중심에 있는지 주변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읽었을 때는 알 수 있어요. 왜? 다 읽고 나서는. 중심 사건이 나오니까 아까는 문기가 주인공이지만 문기 아니고 참 여기서는 나가 주인공이지만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는 나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소설을 좀 빠르게 했어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지 않으려고. 그래서 말이 좀 빨랐는데 여러분들도 끝까지 내가 다 읽지 못했으니까 읽어보면서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익히도록 합니다. 아시겠죠?